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평생 함께 지켜드리고 싶은 오래오래 TV입니다. 1화에서는 경도인지장애가 무엇인지, 2화에서는 왜 생기는지, 3화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아지는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언제 병원을 가야 하는지, 병원에 가면 무슨 검사를 하는지, 치료는 가능한지, 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모든 내용을 아주 쉽고 편안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병원 이야기가 나오면 누구나 마음이 조금 조여들죠. 괜히 검사 받았다가 나쁜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내 상태를 정확히 알기 무섭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정말 당연합니다. 하지만 경도인지장애는 조기에 알수록 관리가 훨씬 잘 되고 오히려 기억력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걱정을 줄여드리고 병원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 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먼저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사실 모든 깜빡거림이 병은 아니에요. 정상 노화도 있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꼭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진 느낌이 들 때, 약속을 반복해서 잊거나 물건을 찾는 일이 부쩍 많아졌을 때,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요즘 좀 달라졌어 하고 말할 때, 자꾸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게 될 때, 하던 일의 순서를 헷갈릴 때, 길이나 건물 내부에서 방향감이 흐려질 때,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이 자주 생길 때, 약이나 중요한 일을 빼먹는 일이 잦아질 때, 이런 신호가 계속 반복된다면 지금이 딱 점검할 때입니다. 여러분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방향이 잡혀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병원 가면 무슨 검사를 하나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인지기능 검사예요. MMSE나 모CA 같은 검사인데, 이름을 외우고 그림을 따라 그리고 단어를 기억하고 다시 말하는 아주 간단한 형태입니다. 테스트라고 하니까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현재 뇌 기능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아프지도 않고 부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력 청취라고 해서 여러분의 생활 습관, 복용 중인 약, 최근의 감정 변화나 건강 상태 등을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우울감, 수면 부족, 약물 부작용, 앞서 이야기한 여러 원인들이 기억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단계는 필요한 경우 뇌 MRI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난 MRI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 기계는 훨씬 편안하고 특히 뇌 MRI는 통증이 전혀 없어요.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뇌 위축이나 작은 뇌혈관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MRI를 찍으면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이 훨씬 정확해져요.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 B12, 엽산 부족 여부, 갑상선 기능, 혈당, 콜레스테롤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건 왜 하냐면 이런 수치들이 나빠도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타민 B12 부족은 기억력 저하의 흔한 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피검사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렇게 기본 검사들이 끝나면 의사는 결과를 보고 현재 상태가 3가지 중 어느 쪽인지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정상 노화, 둘째는 경도인지장애, 셋째는 초기 치매.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해요. 그리고 이 진단은 합격, 불합격 같은 개념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면 좋을지 알려주는 안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료가 가능한가요? 정답은 일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충분히 관리로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MCI는 치매의 초입이 아니라 치매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경도인지장애의 치료는 2가지가 있어요.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기억력 관련 신경전달 물질을 도와주는 약이 있고,
앞서 말한 비타민 B10이나 엽산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비약물 치료예요. 식단, 운동, 수면, 두뇌 활동, 사회 활동, 스트레스 조절, 만성 질환 관리. 이 7가지가 기억력 회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하나하나가 뇌 건강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약을 먹으면 완전히 나아지나요? 사실 약은 보조 역할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생활 습관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약은 약이고 생활은 생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뇌는 회복할 수 있고 실제로 경도인지 장애가 좋아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은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가족의 역할도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식사를 챙기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새로운 활동을 해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지적하기보다 같이 해보자고 손 내미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데 훨씬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치매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천천히 작은 신호로 시작돼요. 그 신호가 바로 경도인지 장애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병원에 가야 할 때가 명확히 있고 검사 과정은 어렵지 않으며 진단을 받으면 관리 방향이 훨씬 뚜렷해지고 치료는 약물보다 생활 습관이 핵심이라는 것.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는 결코 무서운 진단이 아니라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일에서 사활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키는 하루 루틴을 10분, 20분, 30분 버전으로 묶어 실천 루틴 편을 만들 예정이에요. 이대로만 따라하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루틴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은 제가 덜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실천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래오래 TV였습니다.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